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대선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국가 운영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추석 전에 전국의 전문가, 지식인, 시민사회 활동가가 참여하는 개헌 국민연대가 출범하였습니다. 오늘은 개헌 국민연대에서 삼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충청권 공대위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범국민적인 개헌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추석 전에 전국의 전문가, 지식인, 시민사회 활동가가 참여하는 개헌 국민연대가 출범하였습니다. 그 개헌 국민연대가 출범하게 된 배경과 경위는 무엇입니까? 지난 그 대통령 선거 때 이제 이미 우리가 그 지방분권 개헌 운동을 전개를 했고 그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그 주요 대선 후보들이 모두 제7회 이제 동시 지방선거죠. 제7회 동시 지방선거 2018년도입니다. 6월달에 개헌 국민투표를 해가지고 이 지방권 개헌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폐기됐고, 그리고 국회에 이제 이 정치개혁 및 개헌특위가 있었지만 거의 뭐 정쟁만 일삼다 허송세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또 대선이 이제 찾아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 우리가 개헌 운동은 어떻게 보면 국민 운동이라기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 명망가 중심의, 그리고 지방자치 4단체하고 함께한 어떤 그런 상층 운동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개헌 운동은 이제 국민들이 참여해서 주도하는 그런 범국민 운동으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벌써 우리가 작년, 재작년 수도권 인구가 이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선 때부터 이제 이 균형 발전 문제, 수도권 집중, 지방 소멸 문제 이런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사실은 사전 작업을 해왔고, 올 초부터 국민주권 지방분권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한 범국민 선언 운동을 저희가 여러 차례 전개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그 7월 1일이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이해서 개헌 국민연대를 결성하고서 제안하고, 그동안에 이제 창립 과정을 거쳐서 이제 지난 추석 전 9월 14일 공식적으로 9월 14일 날 저희가 창립을 선언하는 뭐 이런 과정이 좀 이루어졌고요. 이 개헌 국민연대는 앞으로 국민이 주권자잖아요, 이제. 네. 주권자가 이제 권력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집정민주제도를 도입하고, 그리고 중앙과 지방이 조화롭게 그 역할과 권한을 좀 나누는, 그래서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착시키는 뭐 그런 차원에서의 이 지방분권을 연방제 수준으로 또 선진국 수준으로 우리가 확대하는 이런 내용들을 좀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 소멸을 반전시킬 수준의 이 획기적인 균형 발전을 추진하자. 그 중에는 이제 우리 행수 TV가 관심 갖고 있는 행정수도 완성, 그리고 2단계 공무원과 지방 이전, 뭐 이런 것 등을 포함한 이 많은 그 균형 발전 부분들을 우리가 담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대선 전국이 한참 전개가 되고 있는데,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똑같이 우리가 이 국민들이 원하는 개헌을 약속하고 이 다음 정권에서 반드시 좀 실현시키는 그런 이제 우리가 운동을 좀 전개해 나가는 그런 거죠. 당초 계획은 이제 내년도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우리가 요구할 계획이었는데, 시기적으로 이미 지금은 이제 늦은 것 같고, 아마 다음 정권 초기에 이 개헌 국민투표를 할 것을 우리가 요구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운동으로 간다고 보면 됩니다. 네,
예, 우리 이상 예, 대표님. 그 예. 절차적으로 아까 이두영 위원장께서 언급하셨듯이 지난 대선에 사실은 그 다음 제7차 전국 지방선거 동시 지방선거에 그 부의하기로 약속을 정파와의 상관없이 다 약속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어떤 국가적 그 거짓말쟁이 정치라는 건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국민들과 선거에 임해서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무산시키고 전혀 그것에 대한 책임지는 정파나 정당이나 정치 조직이 없었다는 것을 이번에 한번 다시 걸어봤으면 2번씩이나 사기를 치고 국민을 예. 호도할 것인가, 과연 할 것인가. 그렇게 하고도 정치인으로서 존재감을 뭔가 좀 내세우고 그럴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검증 차원에서 지난 한 번은 우리가 국민적으로 우리가 한번 속아줬지만 이번에 다시 걸어놓고 이네들이 또 사기를 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검증하는 그런 그 전략적 방안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제 국민주권, 지방분권, 균형발전이라는 이 큰 카테고리로 그 의제를 설정해서 개헌 국민연대를 출발을 시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그 가치 담론에 대해서는 특히 균형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청권이 그동안에 그 시민운동 쪽에서도 주도를 해왔던 부분이어서 이 개헌 국민연대도 사실은 주도를 그 충청권 공대회에서 자연스럽게 설정을 했고 민간 중심으로 이것을 다시 개헌의 흐름으로 좀 연동시키는 그 역할을 충청권에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일정하게 자부심과 동시에 책임감 같은 것들, 역사적 책임감까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쭉 지켜본 바에 의하면 서울 수도권과 비수도권, 서울과 지역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정말 정치인들이 행정가들이 표를 달라고 하기 이전에 이 완전히 기울어진 이 운동장의 그 처절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역의 봉기 차원의 이런 문제의식이 좀 결집이 돼서 이게 뭔가 좀 발산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 개헌 흐름에 있어서 그런 지역의 자각에 의한 지역 봉기 수준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응을 할 수 있어 이 대응을 해서 반드시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의식이 개헌해서 대한민국 체제를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우리가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홍석현. 예, 그러면 바로 개헌의 시대 정신은 좀 반영해야 하는데 우리 개헌 국민연대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민주권,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개헌을 이렇게 핵심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개헌에는 어떠한 시대적 과제가 담겨야 할지 좀 개요 중심으로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예. 저는 이번 개헌이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그 개헌에 담겨야 될 모든 내용들을 다 조항에 담아내면 사실은 이 전술적으로나 전략적으로 개헌 자체를 하지 말자는 그런 결과에 부딪히지 않을까 싶어서 적어도 원포인트는 아니어도 분권형 개헌, 저희가 설정했던 분권과 균형발전, 거기에는 물론 이제 분권사항에는 양원제 같은 것들을 도입해서 국가적 균형발전, 표슬림 다수결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체제에서 그런 방향의 안전판을 만들고자 하는 권력구조 문제까지 여기다 담아버리면 사실은 개헌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정치적 합의가 불가능하니 이번에는 적어도 분권형 개헌, 저희가 주장해왔던 분권형 개헌을 하고 향후 저는 이제 그 전제가 향후 개헌의 방향에 대해서 주제별로 그 설정을 하고 합의해서 단계별 개헌을 한다는 큰 틀의 합의를 전제로 해서 이번 단계에서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우선 단계로 설정을 해서 진행을 하면 어떨까, 그런 접근법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두영 대표님.
87년도에 이제 헌법이 개정돼서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오고 있는데 무려 한 34년이 흘러간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그러는데 30여 년이 그냥 흘러간 그 헌법을 지금도 우리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87년 헌법 체제가 이 대통령 직선제를 부활시키는 네. 네. 그리고 지방자치도 부활시키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화에 어떤 한 진전이 있었던 건 맞는데 실질적으로 그 민주화를 우리가 완성하는 뭐 그런 정도에는 많이 미흡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 문제를 삼고 있는 것처럼 이 여전히 중앙집권 체제에 머물러 있었던 거고, 그리고 승자독식의 지금 정치 체제, 이래서 지금 여전히 정치권이 그 정쟁으로 허송세월을 하고 있는 뭐 이런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수도권 초집중화가 발생되고 지방소멸이 또 위태롭게 되는 뭐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는 우리 뭐 지금 계속 말씀드렸지만 국민주권을 강화해야 된다. 주권자인 이 국민이 실질적인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국민투표제 뭐 이런 이제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자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분권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방자치 뭐 3권 또는 5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치 입법권, 그다음에 조직권, 그다음에 재정권 뭐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보장해서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도록 하자. 뭐 나아가서는 이제 주민자치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초 단위인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주민자치를 실질적으로 하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 균형 발전 부분인데, 사실은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국민이면 어디에서 태어나 어디에 살던 인간답게 이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이 헌법에 담아서 가자라고 하는 거고, 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미래의 가치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환경 문제죠. 기후 위기가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사노촌 문제, 우리가 먹을거리는 엄청 소중한 문제고, 이 환경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는 건데, 이런 식량 주권을 확립하는 차원,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미래의 가치들을 좀 담아서 또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후세대를 위한 어떤 그런 것들 좀 담아내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개헌안에 좀 담겨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상선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30여 년을 더 이상 개헌 논의가 또 개헌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개헌 요구는 본물 터지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한꺼번에 다 할 거냐? 사실상 정치권의 역량으로 봐서는 불가능하다. 그렇다라고 하면 단계적 개헌, 이제 경성헌법이 아니라 연성헌법으로 가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이 논의를 해서 개헌을 여러 차례 하는 방향이 뭐 현실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네, 홍석화 위원장님. 일단 87년이라고 하는 역사의 시점을 보면 사실 독재의 정권이 무너지고 우리나라의 이제 민주주의가 실제적으로 활개를 치는 꽃을 피우는 이제 그런 시대인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상황을 봐도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높은 시민의식, 그다음에 삶과 생활에서 높은 요구 조건, 이런 것들을 이 헌법이 지금 담아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켜켜이 먼지를 싸고 있는 헌법에 먼지를 털어내고 일단 한번 바꾸는 것을 시도를 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것이 또 매번 30년마다 한 번씩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일단은 개헌이 된다고 하면 좀 더 그 주기를 좀 짧게 해서 이런 부분들 반영해 나갈 수 있으면 국민적인 어떤 눈높이에 좀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까도 이제 말씀들 하셨는데, 그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그 국회에서 수용하지 않아서 자동 폐기된 전례가 있고요. 이 87년 구체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걸 이제 반증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정치권의 협력이나 어떤 의지가 아주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치권의 이 협력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어떤 그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뾰족수가 있는 건 아니고 뭐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또 그거를 뭐 약속 위반을 거의 뭐 밥 먹듯이 하는 정치권을 경험한 우리 입장에서 보면 과연 이런 방향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방안이 있을까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의구심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특히 이제 대선 이 선거 공간에서의 이런 약속을 얻어내는 것은 굉장히 상징성도 갖고 또 국민적 인식들도 상당 수준으로 확인이 가능한 거니 저희는 뭐 2022년 내년 다가오는 대선 3월 대선에서 반드시 개헌의 문제를 이슈화해서 개헌의 시기라든가 개헌에 담길 내용이라든가 정치적 약속이라도 좀 우리가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평상시 다시 또 평범한 시기로 돌아가서 이 개헌을 이끌어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네들 또 이제 정치적 이해관계에만 그 몰입을 하다 보면 개헌이라는 이 국가적 담론에 대해서 과연 고민을 할 것인가. 그래서 다가오는 대선과 지방선거의 이 개헌 여부를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서 그네들의 뭐 여야 공수 위치가 바뀌고 안 바뀌고에 그럴 만큼의 위기의식을 좀 조장할 수 있는 그런 국민적 분위기 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국민적 차각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뭔가 좀 깨어있는 시민사회가 중심에 서고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그런 계기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범한 그 개헌국민연대가 이전하고는 좀 많이 다른 양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개헌 논의가 그 몇몇 선거자들 또는 분권 개혁발전 활동가들 중심으로 제기가 되었다면 이번에는 훨씬 더 광범위하게 많은 활동가들과 전문가들, 시민들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된 과정들이 결국 충청권에서 그 분권과 균형 발전을 요만하는 충청권에 상당히 강화된 정치적인 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좀 기반이 되는 것 같고요. 이게 사실 국민들한테는 상당히 절박한 문제인데 이게 매번 선거 때만 제기되고 선거 이후에는 거의 이게 논의가 안 되다 보니까 절박성들이 항상 떨어지고 과정에서는 매번 법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또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일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뭐 10,000명으로 저희가 이제 출범을 했는데 더 많은 국민들이 좀 참여를 해서 힘있게 이게 정치적으로 좀 압박이 가능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병재 대표님. 정부가 또는 정치권이 스스로 개헌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국민들과 함께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큰 걱정 안 해도 되죠. 근데 정부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기득권 세력이 돼가지고 헌법을 국민이 원하는, 국민이 바라는 그런 헌법으로 개정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개헌에만 지금 관심 갖고 있고 또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이 나서서 개헌 논의를 하고 또 국민들이 한 목소리로 개헌을 요구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보고요. 거기에서 개헌 세력은 다 함께 총 결집하는 뭐 그런 노력들을 좀 하면서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정말 우선적으로 해야 될 시급한 그런 그 개헌 의제들부터 우리가 좀 관철시키는 전략으로 간다 그러면 국민들의 참여도 많이 좀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 참여 관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개헌을 위해서는 결국은 그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이제 중요합니다. 이 그 개헌을 공론화하기 위한 향후 계획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설정하고 있는 개헌을 해야 되는
원인을 담론을 주권과 분권과 균형 발전을 설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균형 발전에 대한 관심도를 보면 충청권이 가장 민감하고 앞장을 서고 있거든요. 다행스럽게도 이런 주제와 관련해서 민간이 주도하고 제안을 해서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 틀이 지금 가동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좀 우선 충청권 내에서라도 민관정 차원에서 이 의제, 개헌 담론, 개헌의 필요성과 절박성 이런 부분들을 충청권 민관정이 좀 주도적 역할을 해서 전국 여론화 하는데 좀 기여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87년 헌법이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뭔가 좀 개발 국가, 뭔가 좀 후진적 저개발 국가 그런 밸류였다고 그런다면 지금 2021년에는 선진국을 이미 선언을 했고 세계가 인정을 하고, 그리고 K-위상이라는 이런 뭔가 좀 전 세계적인 그런 브랜드를 뒷받침한 국가적 위상이 상당히 고양이 돼 있는 이런 자부심 하에서 우리가 후진적 87년 체제를 계속 가져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물음을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여론화 작업을 좀 치밀하게 전개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개헌의 필요성과 절박성을 좀 그 인식을 확산시키는 그런 국민 자각 운동도 우리가 동시에 좀 병행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이제 계획하고 있는 거는 전국 순회 개헌 토론회를 이제 10월 중순부터 12월 초까지 이렇게 전개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또 국민들이 바라는 개헌안을 공모해서 결국 우리가 정치권에게 요구할 그런 개헌안을 마련하는 작업들을 계속 또 전개를 해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12월 초중순쯤 되면 이제 여야 주요 대선 후보들이 다 확정되거든요. 그때까지 저희가 개헌안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이제 대선 후보들에게 정당에게 또 요구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전개가 될 텐데, 어쨌든 국민들의 저는 관심과 참여가 높아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경제 규모로 봐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지만 정치 수준으로 봐서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선진국 택도 없다, 저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개헌은 필수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논리들을 좀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좀 국민들에게 알리고 동참하는 그런 노력을 좀 전개할 계획입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얼마 전에 저희 국회 세종일강이 국회 본회의 통과됐고, 이걸 지역단합회 시장님이 이제 브리핑 보고하는 시간에 저희 이제 시민단체에도 같이 참여했는데, 시민단체 고생하셨다고 시장님 말씀하시면서 시장님이 첫 일성이 뭐냐면 이제는 개헌이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세종 시민들이 개헌 국민연대 한 대략 100여 명 정도가 회원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요. 더 많은 수가 좀 가입해서 개헌형 국민연대가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하는 데 좀 큰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마무리 말씀까지 나왔고요. 개헌 국민연대는 2022년 대선 전국에서 국민주권, 지방분권, 국가균형 발전 개헌을 주도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국의 전문가와 지식인 그리고 시민의 참여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개헌 국민연대의 절박한 호소와 요구가 87년 부체제를 종식하고 21세기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끌어내는 촉매제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행수야를 하면 충청 가사로 화답하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수야! 충청 가자!